솔직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구 가면 이렇게 광주 오면 저렇게 그게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걱정을 하고 왔어요. 저는 왜냐면 이제 용기 내신다는 게 쉬운 건 아니니까. 서울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의 초선 의원, 초선 여성 의원입니다. 대구가 여성 의원이 무지하게 안 나오는 지역구입니다. 아시겠지만 거기에 여성 의원으로 초선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국민의힘 당에서는 중앙여성위원장이라고 하는 당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서는 선대본에서는 5개의 본부가 있는데 그 중에 제가 그 여성 본부라고 하는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여기 광주에 와서 굉장히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는 중에 하나가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다른 선대본들은 다 해체가 되고 없어집니다. 그런데 중앙여성위원회가 갖고 있는 여성본부는 계속해서 연결성을 가지고 갈 수 있다고 제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그 윤경수 여기 저희 이제 대장님, 의병 단장님하고는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어서 사실 그 전북 익산에 사는 것부터 시작해서 대구 그리고 강주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오늘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들이 사실은 제 폐부에 너무나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사실 저는 초선 의원이고 정치를 시작한 지는 채 2년이 못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가 국민들에게 편안함을 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들께서 정치를 걱정하게 했던 이 많은 세월들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마음을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패하고 그리고 본인만 생각하고 기득권의 정치 이런 얘기를 제가 이 의병단 출범식을 올 때마다 많이 듣습니다. 듣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프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치가 국민의힘이 되었던 지금 현재의 여당이 되었던 나아가야 될 길은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셨던 국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 그리고 모든 것에 앞서서 국민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나라 이런 나라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저 역시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저 출신 배경이 저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이라고 하는 53년 된 시민사회 단체의 중앙회장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심정으로 사실은 저도 시민사회 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나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하시고 계시는지 누구보다 사실은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는 행사에 저는 인사말을 하려고 온 건 아닙니다. 따라다니면서 여러분들의 얘기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들었던 이야기를 정치권에 전달할 수 있으면 제 힘이 닿는 데까지 전달하고 싶었기 때문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말 사실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원래 없었습니다. 인사말 계획이 없었고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저희 국민의힘에 바라시는 게 무엇인지 듣고 가고자 합니다. 많이 듣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하시면 질문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최대한 솔직하고 정직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제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은 왜 해결할 수 없는지도 설명드리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는 과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자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너무 아름다운 공간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입춘입니다. 입춘은 한 해의 저는 시작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양의 기운이 시작되어서 건성하게 되는 날의 시작입니다. 이 좋은 날에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간에 건양작용할 일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양금희 의원님께 솔직 담백하게 좀 여쭤보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예. 얼마든지 제가 듣고 가겠습니다. 예. 평상시에 그냥 답답했던 거, 궁금했던 거, 뭐 또 왜 뭐 이런 것들은 저 이런 지경이냐, 뭐 이런 것들, 뭐 또 지역의 문제들 또는 이제 뭐 하시고 싶은 얘기를 편안하게 평상시에 못 하시잖아요. 왜냐면 뭐 말할 기회를 그렇게
갖기보다는 주위 사람들도 그냥 한숨 쉬고 그냥 밥상머리에서만 대화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네. 이렇게 의원께서 그것도 또 이 지역구가 아닌 다른 그러니까 반대 어떻게 보면 지역구에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저걸 하시니까 그러면서 또 중앙에 또 일을 하고 계시니까 얘기를 하시면 아마 성격상 꼼꼼하셔가지고 다 듣고 메모하셔서 전달할 건 전달하시고 본인이 또 저 지켜나가려고 하는 거는 하실 테니까 얘기해 주시면 뭐 청년들 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는 사실 오늘 의병장이 된 이유가요 너무 답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분명히 답답한 얘기가 있으실 텐데 돌아가서 집에서 혼자 TV 보시면서 하지 마시고 여기서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대본 좀 네,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익산에서 이길남 개인적으로 법무사를 하는데요. 저희 이제 지역적으로 청년들이 많이 빠져나가거든요. 특히 이쪽 전라도에서. 결국은 이제 학교하고 기업이에요. 뭐 서울대를 파리 대학처럼 이렇게 1대학, 2대학 해가지고 다 전주든 이렇게 방과복하게 좀 펼쳐놨으면 좋겠어요. 기업도 뭐 삼성 있으면 전라북도에는 삼성이 없어요. 삼성도 뭐 바로 냉장고 같은 거, 응? 반도체는 그 다음이라도 이런 식으로 그런 정책을 해서 이제 뭐 군인이나 뭐 이런 데가 소멸 위기에 처하고 그랬는데 그런 정책을 저는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저기 우리 여기 학장님께서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100% 공감합니다. 얼마 전에 국회에서 지방 소멸에 관한 그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게 저도 참석했거든요. 대구도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아마 강수도를 보고 전부 익산에서 오셨는데 익산에서도 그럴 겁니다. 그리고 대구도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나라가 모든 경제나 문화나 모든 것이 수도권으로 몰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 사실은 청년 일자리를 해결하고 지역을 살리는 일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 보겠는데 그거는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시행하겠습니다라는 답을 드리기는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런 생각들을 일부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지방이 반드시 살아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책들이 앞으로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대학교 교수님께서 저 말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후보 캠프도 마찬가지고 이 문제는 사실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시급한 문제입니다.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20-30만 지역의 대학이 하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지방 지역 대학의 문제는 지역 경제 문제하고 관련되고 지방 전체 발전의 문제하고 연결되는 것이어서 그래서 이제 일단 안은 하나 제안되어 있습니다. 결정은 되지는 않았지만 제안된 안은 우리 대학의 역할을 좀 앞으로 시대에 걸맞게 좀 재편해서 이제 지금은 보면 대학이 다 연구하고 교육하고 하는 걸 다 뭉쳐놨습니다. 저희 서울대학도 학부는 교육도 하고 또 연구는 연구력으로 하고 이제 저희 대학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대학들이 그렇습니다. 한국 사회의 한 20-30위권에 있는 모든 대학들이 그런데 묘하게도 이제 그런 대학들이 다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방 국립대학들이고 거점 국립대학들이고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아는 저희 대학의 역할을 좀 연구 중심과 교육 중심으로 이렇게 좀 역할 분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연구 역량이 있고 한 그런 대학들은 전 세계와 경쟁하면서 연구 중심으로 가면서 자기 대학에 적합한 연구로 더욱더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이제 연구력보다는 교육에 집중해야 할 대학들은 이제 지역과 특화하고 지역 산업과 묶고 분야를 성장시키면서 교육 중심의 대학으로 이렇게 커나가고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연구 중심의 대학들은 대학원으로 이제 주로 중심적으로 발달해야 될 테니까 대학의 정원이 대폭 이제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될 테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대폭 줄어든 정원들이 이제 교육 중심의 대학으로 자동적으로 이제 흘러가게 되고 이제 퍼지게 될 텐데 이제 그렇게 되면 묘하게 우리 구조상
그 연구 중심의 대학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있게 되니까 그 이제 줄어드는 정원 이런 것들을 하면은 굳이 지역에서 수도권으로 몰리지 않아도 지역에서 지역의 대학으로 진학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지역의 대학들이 살아나게 되는 정원도 늘고 또 정부가 대폭적으로 보조하고 하면 지역의 대학이 살아나게 되는 이제 그런 길을 갈 수가 있을 것이어서 대신에 지역 대학들은 이제 자기들의 특화된 어떤 교육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 경쟁하면서 이제 그 어떤 분야에서는 국내 우수한 대학으로 클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경쟁하게 돼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연구는 연구대로 살아서 지능정보 사회에 새로운 이제 국가 경쟁력을 갖게 되고 또 교육은 지역과 함께 교육이 커나가면서 한국 사회 전체 인력 구조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또 연구 중심 대학에서 줄어드는 정원만큼은 시민들한테 개방해서 학위도 맡고 기술도 키우고 해서 이제 시민 전체의 어떤 학습 역량이 늘어나서 전체 한국 사회가 이제 지적 역량을 한 단계 높여서 앞으로의 시대가 지능정보 사회니까 이 높여진 강화된 지식력, 지능정보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를 다시 한번 이끌어보자 이런 야심찬 계획을 현재 이제 제안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많은 지금 양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이거는 진정의 문제 맞아요. 여기 우리 청년에게 말씀하시죠. 이거는 개인적으로 따로 얘기 드리고 싶었는데 네. 개인적인 따로 자리가 안 나올까봐 여쭤보고 싶은 건데 저는 사실 국민의힘 당원이거든요. 네. 당원이어가지고 실제로 대통령 경선 할 때도 투표를 했었고 근데 좀 답답했던 부분은 저도 당원이지만 그 민주당이랑 달리 국민의힘은 당원 몇십만이 그러니까 당원 20-30만 명의 생각으로 대통령 경선을 끝내버리더라고요. 저는 그게 좀 당원 20만, 30만 명이 전체를 대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예를 들어 이제 뭐 중도들도 있을 거고 이제 사실은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청년들 사이에서는 숟가락만 꽂아도 이기는 대선이었다. 숟가락만 꽂아도 이기는 대선이었다. 근데 왜 이렇게 힘들게 가냐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는 뭐 지금 저는 근데 제 주위 사람들한테 봤을 때 처음에는 저도 솔직히 좀 공감을 처음에는 그 말에 좀 공감을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딱 그 뉘앙스나 이제 자세, 말할 목소리 톤 보면서 저분은 이제 대통령 준비가 되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전 과정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경선 과정이 솔직히 너무 그 당원들 위주로만 돼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거는 우리 여론조사가 사실 포함되고 네네. 그다음에 저기 당원 여론조사가 포함돼서 이번에 경선 결과가 결정됐습니다. 네네. 네, 근데 이제 민주당의 경선 방식하고 우리의 경선 방식은 조금 다릅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에 지금 우리 당에서 청년들이 많이 인기가 있었던 우리 홍준표 후보님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에서 이기고 당원들 투표에서 지셨죠. 네네. 예, 그렇죠. 그리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반대 경우였고 그렇죠. 여론 이제 하고 당에서 훨씬 더 많이 지지를 하고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한테 졌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 가지고 굉장히 설랑설레가 사실은 많았습니다. 경선 네. 룰을 만들 때. 그렇지만 뭐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어떤 제도를 선택해도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장점과 단점을 앞으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저희가 조사하고 또 국민들의 의지가 얼마나 반영됐는가에 대한 아마 그 피드백이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 대통령 경선을 할 때에는 그 부분이 반영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지금 만들어진 경선 룰에 의해서 우리 당에서 뽑혀진 후보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열렬하게 지지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걸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신 말씀은 제가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미 뽑힌 후보에 대해서는 당연히 열렬히 지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뭐 후보가 다 뽑혔는데 뭐 바뀌자 그런 말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이제 경선 룰에 대해서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 보편화되어 있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당의 당원이시라고 하니까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 당에 30년씩, 40년씩 지켜온 당원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얘기를 또 들어보면요. 우리는 그렇게 너그가 어려울 때, 니네 당이 그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지켰는데 우리한테 니네가 무슨 권리를 줬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람이 본인의 어떤 입장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걸 충분히 보완해서 경선 룰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게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조금 더 보완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선배님이 한 말씀 해라고. 네. 정말로 우리가 어떤 목표나 이런 비전을 볼 때 사람들은 눈빛을 보거든요. 얼마나 간절한가,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가. 이렇게 시대 교체하고 또 정치 교체하고 세대 교체라고 하잖아요. 정말 그게 목표가 분명해야 되고 그것을 접근하는데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을 지금까지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다 여기 계시는 우리 김대중 아저씨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이 지역을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했는가 목표를 생각했는가 이걸 잘 생각하면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제가 말씀드리는 뜻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말 그 진정성 있게 다가서면은 거기에 답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 그 어떤 사소한 거 하나라도 어떤 정책 하나라도 정말 이 당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이 당이 정말 우리 지역을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해야 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을 갖고 온 세력이 이쪽에서 제가 승리를 한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자면 민주당에서는 여기서 90%를 얻어야 이길 거 아니에요? 또 반대로 국민의힘에서는 10% 이상을 여기서 버려야 될 것이고 그렇다면 누가 더 간절하게 그 말씀만 꼭 드리고 싶어요. 저 사실 엄청 간절합니다. 우리 이준석 대표도 여기 와서 아마 지난 지역을 다니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는 광주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치인이 돼서 온 도시가 아닙니다. 제가 시민운동할 때부터 여기는 자주 다녔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익숙한 도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서 지금 오늘 이 행사 전에도 저희 이제 엄청 어려운 곳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당협위원회 위원장님과 그 사모님하고 사실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듣고 오는 길입니다. 저는 간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국민의힘이 지난번 총선에 참패하면서 그 영남당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까지 몰려본 경험을 저희가 아픈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절대로 그 경험을 다시 되풀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거 전국에서 우리가 호남 지역에 반드시 정치적인 교두보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교두보를 만들고 싶어서 우리 당에서는 이번에 그 비례대표에 호남 비례 관련한 부분도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익산시 동행위원입니다. 이게 아시겠지만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의원님들이 호남에 지금 현직 의원님들이 안 계셔가지고 다 지역마다 동행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익산시 예산이라든지 관련한 익산에 수해가 났을 때도 익산에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각 지역과 관련되어져서 진심으로 사실 저는 간절합니다. 그래야 하고요. 왜냐하면 정치는 통합의 메시지를 낼 때 국민들이 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 정부에서 가장 잘못한 정책이 저는 갈라치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갈라치기가 호남과 영남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또 지역이나 세대가 갈라치기가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나가실 때 제 명함을 하나씩 드릴 텐데요. 그 명함에 적혀져 있는 전화번호는 제 개인 폰입니다. 저는 제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도 제 전화번호 다 오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거나 전화를 하시면 제가 받습니다. 전화를 못 받을 때는 문자로 남겨주시면 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런가 싶어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오늘 오는데도 우리 지역 청년이 저한테 진짜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자기는 이름은 안 밝히고 지역구에 사는 누군데 이런 의견을 제안합니다. 그러길래 제가 차로 왔으니까 문자를 금방 본 거예요. 전화를 바로 했죠.
너무너무 놀래더라고요. 근데 저는 누가 전화해도 전화를 누구라고 밝히기만 하면 받습니다. 그런 거는 그냥 제가 가지는 정치에 대한 진정성입니다. 사실은 국민들하고 떨어져 있는 정치는 좋은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들으려고 애를 쓰고 지금 광주에 와서 만나시는 여러분들도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사실은 너무 많은 분들을 뵙기 때문에 이름과 얼굴을 기억하는 데는 검색 안 됩니다. 제가 머리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자주 문자로 소통하다 보면 기억해요. 저 이길남 계시는 우리 법무사님은 이름으로 이렇게 기억하게 됐어요. 저랑 카톡을 가끔 합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2번째 뵀어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저분을 기억하게 되는 거예요. 얼굴까지. 이런 식으로 만나지는 공간들이 생깁니다. 요즘은 SNS가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플랫폼 정치 창구를 저라는 사람을 이용해서 접근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계속 되는가요? 네, 하시고 얘기가 있으면.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광주에서 기자, 시민 기자 이런 거를 막 하면 모임을 이렇게 하면 10,000원 걷기가 힘들어요. 근데 제가 대구에 한 300~400명 정도 대구 분들 저를 초대해서 이렇게 시민 기자를 많이 양성해 봤는데 대구 분들은 보통 모임을 50,000원씩 걷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광주는 기업이 없어요. 광주 전남에서 기업을 하면 운영을 못 합니다. 그만큼 대구에 가보니까 기업도 많고 그리고 가장 두드러졌던 게 바로는 안 친해지는데 대구 분들이 저하고 친해지면서 제가 대구에서 가장 많은 의전을 받아요. 맞습니다. 네, 진짜로 잘하시네요. 그런데 이유 없이 대구 분들은 이쪽 사람들을 안 좋게 평화합니다. 이렇게 폄하를 해요. 여기 지역 사람들은 그런 거는 사실 먹고 살기도 바빠서 안중에도 없어요. 그런데 오시면 잘해주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친해져 갖고 보니까 굉장히 정도 많고 막 잘해주려고 막 하는데 아무 관계 없이 없는 사람들은 무조건 안 좋아요. 그리고 저라도 뭐 좀 나쁘게 말하면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사업도 같이 하면 안 된다.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 누가 만들었냐면 아까 그 갈라치기 이렇게 이런 경향을 위해서 정치인들이 유정자들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그래서 초선에 국한되지 말고 2선, 3선 하고 정말로 뜻이 있다면 대통령이라도 이렇게 편을. 그래서 마음 따뜻하고 그러신 것 같은데 정말로 좋은 의원이 되시고 좋은 위정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기자를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뭐 되게 여당에서는 깨시민이라고 그러죠. 깨어있는 시민이라고 표현을 쓰시기도 하고 또 최진석 교수님은 뭐 이렇게 그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라는 표현도 쓰시고 하시는데 그런 선두에 선 역할들을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무서운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나라를 구한 건 의병들이었습니다. 그 의병 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DNA가 내재된 DNA 자체가 그 굉장히 주체성이 강하고 그 다음에 그 국가에 대한 사랑이 굉장히 많은 민족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어려운 나라를 지난번에 그 저희가 우리 나라가 어려웠을 때 검을 모아가지고 나라를 살리는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의병운동이 일어난 거는 나라를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의 용기에 사실은 굉장히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 용기에 무엇보다도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오늘 제가 저기 앉아 있으면서 엄청 고민했는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정치인인가? 아니면 나는 의병으로 여기 앉아 있나? 그것도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올라가서 말씀하시는데 전부 다 이 정치인의 문제, 정치의 문제를 얘기를 하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잠시 위안을 했습니다. 나는 이 자리에는 오로지 의병의 심정으로 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사회적 역할이 정치인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정치에 담아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제가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굉장히 많이 갖게 됐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의문을 잘 해소하고 가고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꼭 부탁드리고 싶은 일도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정치에 와보니까 물론 정치인들 중에서 이합 집산 그리고 굉장히 자기중심적 정치 뭐 이런 것 등도 많이 행행합니다. 그렇지만 정치인들이라고 해서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 본인만 챙기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이제 집단화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 마음에 많은 상처도 드리고 했는데 저 역시도 사실은 정치계에 들어오면서 개인 사생활이 거의 없을 정도로 많은 부분들을 이곳에 몰입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정치인들이 저와 비슷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가까이서 지켜보시면.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잘 바로 갈 수 있도록 회초리도 들어주시고 좋은 말씀도 해주시지만 그렇지만 따뜻한 시선으로 한 번씩은 봐주십시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들 때까지 사실은 모든 거를 나라와 국민 이것 위에는 별로 생각하는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들이 다 자라서 독립적인 생계가 가능하고 이렇기 때문에 더욱 그렇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치를 하고자 하는 분들도 많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정치를 하면서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솝 동화에 나오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읽었던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를 항상 생각합니다. 하늘에 태양이 비치면 사람이 스스로 옷을 벗습니다. 그죠? 근데 바람이 아무리 세차게 불수록 옷깃을 여미는 게 그게 진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따뜻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치가 가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일은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나라의 발전과 국가적 어떤 위상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소홀해서도 안 되지만 이곳에서 국민들의 삶의 어려움을 그 보편적인 상식의 눈높이를 가지고 공감할 수 있는 사람의 정치 그것이 저는 따뜻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어려운 사람한테 잘해주는 것만이 그 따뜻함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보편적 상식에서 바라보는 그러한 공감 능력 그것이 따뜻한 시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은 성갑다십니다. 하여튼 제가 이렇게 알게 돼서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저와 많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해야 되겠죠. 예, 말씀하십시오. 저는 강주 남구에 사는 최민순입니다. 네. 현재 제가 어르신을 모신 장기요양 시설 요양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참 우리 동료 의원이가 있습니다만 남구에서 5대 6대 우리 지방인데 의원님이 이제 뭐에 와닿냐면 방금 사회단체 하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저도 참 지역에서 우리 동에서 분야의 통장부터 시작해서 제가 기초에 천만 동기가 됐지만 정말 힘든 것이 많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여성단체에 총수를 하셨으면 강주를 진작에는 우리 사회단체를 통해서 그리고 소통했더라면 오늘날에 우리 정말로 우리 이윤정 의원님 전 교수님 아시겠지만 제가 어려울 때 정말로 힘든 과정에서 여성분들은 다 마음 모습 변하지 않습니다. 선거 때는 우리 여성분들이 다 선거운동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어찌다 보면 남정네 분들이 기득권을 갖고 있으려고 그렇죠. 경쟁이 하나요. 그러다 보면은 정 의원님께서 간절하게 말씀하신 동의한 것은
우리 강주에 호남에 앞으로 의원님을 전국구 필요해 국회의원님 주신다는 게 내가 정말로 감동 깊게 달래봅니다. 그걸 관찰하셔서 정말 호남 더구나 강주 보통은 여성 의원님들이 나서서 해야지. 왜 갈라느냐. 사실 여기 지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주에서도 편을 가릅니다. 우리가 알지요. 그렇지만 나는 구애받지 않습니다. 예, 정치를 하면서 조금만 소정치했지만 바르게 옳은 길은 옳다. 다른 건 갖다 야합을 않습니다. 제가 끝나면 다시 야인으로 다시 가정주부로 뭔가를 보면은 바른 길만 가다 보면은 어째요? 우리 여성분들은 의욕에 부족하죠. 이 남자 아시잖아요? 의원님도 하셨지만 비슷하잖아요. 할밤 자고 나면 뭐 하다 보면은 더더더 가보지 않습니까? 의결권이. 그러니까 정말 간절하게 우리 국민의힘에서 우리 정말 강주에 비례대표를 주신다는 거 저는 뜻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뜻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은 몇이다 보면은 인생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간절하게 하고 싶은 데는 많습니다. 열심히 하신 분, 시민단체 시절에서 정말 우리 양금희 의원님처럼 하신 분들 내 서야 돼. 주민도 국민도 귀한지라. 한지라 아까 눈물겹게 하실 때 제 마음이 찌릿했어요. 그 연단에 섰을 때 그 말씀하는 그 가슴이 제가 찡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쨌든 강주에서도 정말 오늘 제가 많은 사람을 못 모이게 한 이유는 어려웠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이라면은요. 어려워요. 근데 마다 않고 내 동료 의원분들이 참 3명이나 이렇게 해서 야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오신다니 가서 보자. 당 입당 안 해도 좋아. 우리 강주 시민으로서 주민으로서 뭔가를 달라져야지 왜 그렇게 가리냐. 가리지 말자. 나 국민의힘 찍으라는 소리 안 해. 봐봐. 그래. 오늘 많은 데 듣겠습니다. 느끼고 가시면서 숨을 잡아주게 그런 강주에다가 이제 우리 의원님께서 정말 관심 갖고 하나의 제대로 힘과 소금이 되도록 노력하게 도와주십시오. 네. 자, 그러면 그 간담회를 좀 정리를 좀 할까요? 네. 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광주까지 오신 양금희 의원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 나중에 정치가 교체되고 용 호남이 없어지고 그러면 또 양금희 의원님께 또 광주에 또 국회의원으로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시라고 박수 한번 더. 오늘 위에 행사부터 시작해서 밑에 간담회까지 끝까지 지켜주는 선배님께 너무 감사드리면서 조금 이따 양금희 의원님 좀 더 가시면서 명함 꼭 하나씩 바꾸고 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오병들의 화이팅. 우리 이익관 교수님, 네. 박수 한번. 내 가슴에 찡하도록 그냥 하시니까 내 가슴에 웅크렸습니다.